서귀포시 성산읍 모조리 성산 일출봉을 진입하는 메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지목은 모두 두 필지다. 전 4175제곱미터, 약 1263평, 전 317제곱미터, 약 96평. 두 필지의 합은 4492제곱미터, 약 1359평이다. 매매가 39억 4110만원, 평당 290만원 꼴이다. 오늘 가격 만만치 않다. 어쩌겠는가. 이곳의 시세가 그러한 것을.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얘기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달라진다. 추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접한도로는 넓다. 대로 3류, 폭 25m에서 30m 도로이다. 오늘 접한도로에 대한 유용성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필요 없다. 왜일까? 대신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참고로 알고 넘어가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없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가축 사육 제한구역, 물론 전부 제한구역이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 주변에 식산봉이 있다.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도대체 이 공항은 생기는지 마는지 궁금하다. 추천 용도, 오늘 우리 땅 숙박시설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호텔, 유스호스텔, 관광 숙박시설, 리조트 콘도, 상가 건물, 상가주택, 일반 음식점, 관광 음식점, 이와 유사한 상업시설이면 되겠다. 호텔이 되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번 보자. 지금부터 제주도 내 호텔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도내 숙박시설 현황이다. 호텔은 얼마나 있고 펜션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3월 31일 기준 종류를 총망라한 제주도 내 숙박시설은 5,936개다. 그중 호텔에 해당하는 관광 숙박업은 모두 423개, 그중 18개가 휴업이나 폐업하고 있다. 객실 수로 따져보자. 모두 75,784개실, 그중 호텔의 객실은 33,643개실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빼면 실질적인 호텔의 객실 수는 모두 363개실이다. 우리가 대부분 펜션이라 부르는 농어촌 민박의 수와 비교해보면 호텔의 수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제주도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자. 제주도 코로나 특수에 렌터카 비용 6배 이상 올라, 내국인 입도 현황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그리고 이렇게 차량 사진을 올려놨다. 왼쪽이 2019년 기준 가격이고 오른쪽은 현재 3월 기준 가격이다. 6배나 올랐어? 렌터카 대여 비용 폭등. 2020년 3월에만 해도 그랜저의 2박 3일 대여 비용은 62,100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기준 동일한 차종, 동일 기간 대여 비용이 214,700원으로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도 있다. 제주도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와 보유 차량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다. 오르긴 진짜 많이 올랐네.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목적, 호텔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자. 숙박시설 요금도 함께 올라 관광객 난색. 지난해 2월 제주도 입도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59만 9,575명으로 2019년 동월보다 40%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2월에는 내국인 79만 3,768명이 제주를 방문해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던 입도 현황 수치가 올해 2월 들어 약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내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이런 내용의 기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가 그만큼 호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턴 정확한 통계와 수치로 호텔업이 얼마나 전망이 있을 건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주도 숙박시설 총 객실수는 75,874실. 올해 2월 내국인 방문자 수 79만 3,768명. 모두 커플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가정해보자. 모두 39만 6,884커플이 2월 한 달에만 제주도를 방문했다. (2월) 방문 커플을 월로 나누면 매일 13,229커플이 제주를 방문한 것이다. 13,229커플은 제주에 최소 2박 3일은 머문다. 3일의 누적 커플 수는 39,687커플, 1일 최소 약 4만 개의 객실이 필요하다. 이 중 요즘 단연 선호하는 트렌드는 호텔. 호텔의 객실 수는 33,643개, 4만 개의 객실이 매일 필요한데 호텔의 객실 수는 불과 33,643개실이 넘지 않는다. 매일 약 6,000개실의 호텔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 호텔 사업의 발전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이라는 것을 통계로도 알 수 있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다. 호텔 된다. 해도 된다. 발전성 무궁무진하다. 자, 지금부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우리 땅의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 너무나 모양이 좋다.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모양도 좋고 위치도 좋고. 오늘 우리 땅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봐줄만 하다. 자, 이제 출발한다. 출발. 태양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에 호텔을 짓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 일출봉을 정면으로 응시하자. 일출봉보다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 제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호텔을 짓자. 절대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제주 올레길 1코스 오조리 조개 체험장에서 한도교를 넘어 성산항을 거쳐 성산 일출봉으로 간다. 당당히 그 모든 곳에 주된 진입로에 있다. 신양 해수욕장을 거쳐 섭지코지로 이동하며 광치기 해변으로 흘러 일출봉으로 가며 종달 해변으로 흡수된다. 당당히 그 모든 곳에 주된 진입로에 있다. 습지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오조포구와 습지를 지나 식산봉 오름 그리고 성산읍 시흥리의 아름다운 해안도로에 젖어든다. 당당히 그 모든 곳에 주된 진입로에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바라보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곳의 정중앙에 그렇게 당당히 자리하게 된다. 누가 봐도 주택을 짓기엔 아깝다. 절대 주택만을 지어선 아니 될 곳. 누가 봐도 이 모든 혜택을 누릴 관광 상업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관광 음식점도 좋을 것이고 테마를 두루 갖춘 일반 음식점도 좋을 것이다. 대형이라 부르는 관광 숙박시설도 좋을 것이고 스토리텔링의 테마를 두루 갖춘 일반적인 숙박시설도 좋을 것이다. 펜션이라 부르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노. 그러지 마라.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곳의 중심에 있다. 이와 걸맞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관광음식점과 숙박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좋다. 누가 봐도 위치에 걸맞는 대형급 그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와 여러가지 조건은 이미 이에 걸맞아 있다. 어렵게 억지로 만들려 해도 힘들 역대급에 가까운 위치, 그리고 조건. 전생에 나라를 몇 개 구하였던가? 어찌 이리 복이 많던가? 호텔이나 리조트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있다. (12m) 이상 도로에 전면이 (8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미 여긴 충족. 상수도 전기 오폐수관이 모두 있어야 한다. 이미 여긴 충족.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최소 30실 이상이어야 한다. 식당과 판매점, 그리고 세미나실 등 2종류 이상의 부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자연녹지 지역이어야 한다. 이미 여긴 충족. 혹시 알고 있던가? 제주도 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관광 숙박업에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숙박시설 과잉 공급 억제의 필요에 따라서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자연녹지 지역밖에는 안 된다는 것.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모든 면적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만 제곱미터, 약 3,000평 이내로만 허가가 가능하다. 우린 넓어야 4,492제곱미터, 1,359평.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물론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층수의 제한은 받는다. 제일 높아봐야 4층. 더 이상은 높게 지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곳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이 있는 곳. 문화재보호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주변 건축물을 보자. 모두가 3층. 니치맨 생각에도 3층. 여기서 토지주와 의견이 갈린다. 과거 4층으로 건축 심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4층으로 허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 사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혹시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다. 법규가 그러한 것을. 지금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과연 호텔이 될까? 너무 포화 상태가 아닐까? 니치맨이 부동산 중개업에 발을 디딘 지 약 20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늘 숙박시설은 포화라고 하였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을 따져서 자세히 들여다보자. 과연 그러했을까? 20년 전보단 10년 전엔 제주 유입 관광객 수가 더 늘었고 10년 전보다 5년 전에도 제주 유입 관광객 수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달리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 시대 상황에 맞춰 균형 있게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감 있게 수요와 공급이 흘러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먼저 행하는 선행 공급이 아니라 나중에 행하는 후행 공급이 줄을 이뤘기 때문이다. 먼 훗날을 미리 예측하고 선행 공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결코 그러기엔 쉽지 않다. 방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객실이 부족해지면 그때 공급을 시작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늘어가는 관광객 수의 증가. 상황에 따라 후행하여 공급을 하였지만 늘어가는 공급의 수만큼 관광객의 수도 점점 증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수요와 공급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늘어만 가는 제주 방문 관광객의 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부정적으로 보는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쉽사리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여겨진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살기에 팍팍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시름을 할수록 제주도 방문 관광객 수는 증가를 하고 있다. 국내 관광객이 해외 대신 제주를 찾고 있어서다. 말 그대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옳을 듯하다. 코로나19의 초창기에는 잠시 주춤을 하였다가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관광 수요를 회복했다.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유명 관광지와 숙박시설은 이미 북적이고 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려운 시장 상황이나 조건은 절대 아니다는 것. 간혹 제주도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마라. 절대 아니다. 잠시 주춤거렸던 적은 있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오해하지 말자. 걱정일랑 벗어던지고 나체가 되어 보아라. 그리고 제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에 호텔을 지어 보도록 하자. 잠시 작년 7월달에 게재되었던 인터넷 기사를 보았다. 뭐라 쓰여 있냐 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관광객이 사라지며 적자에 시달리다 매물이 넘쳐났던 분위기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잉 공급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해외 관광객 방문이 저조한 편이어서 제주 숙박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고 게재되었다. 과연 숙박시장이 그 이후로 회복 안 되었던가?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방이 없다. 특히 연휴가 끼어 있다면 미리 예약하지 않고선 더욱 그러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인 상승을 해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니치맨 지 혼자만의 생각이 짙으므로 더 이상 이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한다. 다만 평소 호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라면 깊은 관심을 두고 우리 땅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지목이 전에 해당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결론에 이른다. 맞다. 조금 번거로운 것이 사실 있다. 정해진 법규상으론 부동산 거래 계약 이전에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사실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드러내놓고 말하기엔 조금 껄쩍지근한 면이 없지 않아 그냥 넘어가도록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문제는 전 농지라는 사실에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겠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받았다면 적어도 3년간은 빼박이다. 3년간은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십억대 부동산을 구입 후 3년간 빼박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토지주 앞으로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년간은 빼박이고 가족의 대부분이 모두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미리 토지주 앞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팔면 되지 않냐고?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건축물의 모양이나 면적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하나만 눌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 제발 하나만이라도 눌러주자. 그럼 니치맨과 자주 만날 수 있다.